안녕하십니까, 스테범 연구소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르시스트라는 말을 너무 남용해요. 실제로는 나르시스트가 아니고 전혀 다른 쪽인데도 나르시스트다 라고 말하면서 오해를 쌓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창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진짜 나르시스트는 어떤가, 나르시스트의 특징과 그리고 나르시스트와 헷갈릴 수 있는 다른 증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진짜 나르시스트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감정을 반복적으로 착취합니다. 나르시스트의 먹이는 감정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2차적 이익이나 다른 애정이 아니라 감정 그 자체가 나르시스트의 먹이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르시스트는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 반성을 하지 않아요. 물론 내연형 나르시스트 중에서 내가 나르시스트인가 라는 이제 가면을 쓰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자기 반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스트는 자기가 너무 꽉 차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볼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니까요. 그리고 공감하는 척을 잘하지만 실제로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배고픔에 공감한다면 그 사람한테 먹을 거 하나도 주지 않고 앞에서 우적우적 과자 먹고 있고 약 올리고 있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나르시스트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합니다. 이들에게는 애정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결핍이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나르시스트는 결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핍을 이용해 먹을 뿐이지 결핍을 느끼지 않아요. 나르시스트와 헷갈린다고 저에게 들고 온 사례가 몇 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떤 건이었냐면은 교회에 청년이 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상관없이 자기 말만 한다. 그리고 남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은 나르시스트가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거기에 다른 질문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혹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일을 특별히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을 떠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적장애의 특징 중 하나인 대인관계를 할 능력이 없어서 자기 말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기술을 올바르게 습득하지 못했고 사회적 기술을 올바르게 습득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자기 말만 하는 것인데 나르시즘으로 오해를 받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분들은 복잡한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적장애가 가장 어려운 건 복잡한 양상입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서 지적장애는 보통 실수하고 보통 거기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주된 동기는 그저 결핍입니다. 그 결핍은 내 애정일 수도 있고요. 그냥 내가 말을 하고 싶다는 걸 수도 있고 단순한 결핍의 차이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나르시스트와 가장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것은 회피성 인격장애입니다. 회피성 인격장애는 어떤 것이냐? 이들을 보면은 얼핏 보면은 나르시스트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거절당할까봐 두려워 관계를 피한다 라는 양상을 보면은 되게 세상에 웅크리고 숨어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회피성 인격장애 중에서는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것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나르시스트는 책임을 지는 척을 하고 책임을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피성 인격장애는 그 책임조차 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는 거절당할까봐 두려워 관계를 피하고 비난받을까봐 두려워서 관계를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을 걸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말을 걸지 못합니다. 조현성 인격장애나 이런 것도 의심될 수 있지만 이들은 사실 무엇인가에 상처 입는 게 너무너무 두려워서 말을 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두기를 방어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이들은 타인에게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면서 실제로는 상처받기 싫지만 마치 센 척합니다. 이 모습이 보통 나르시즘으로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은 다가오는 게 무서운 고양이 같은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회피성 인격장애와 많이 헷갈리는 것은 내연형 나르시스트입니다. 외연형 나르시스트와 내연형 나르시스트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연형은 직접적이고 과시적이고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내연형은 겸손한 척합니다. 내가 마치 나르시스트인 것처럼. 특히나 교회이기 때문에 내연형 나르시스트 많은데 겸손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굴고 타인에게 죄책감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둘 다 공감 부족하고요. 그리고 둘 다 관계를 통제하고자 합니다. 그 통제하는 방향성이 다를 뿐이에요. 둘 다 통제적이고 그리고 관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 조종하고자 하는 욕구를
내가 커 보이는 걸로 하는 분이 있고 내가 겸손해 보이는 척하면서 타인을 은근히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뇌현형 나르시스트와 내현형 나르시스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특별하지만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외현형 나르시스트와 그리고 나는 부족하고 부끄럽다고 보이는 내현형 나르시스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타인이 나를 몰라준다고 분노하고 타인 나를 싫어할까봐 불안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내현형 나르시스트랑 회피성 인격장애는 정말 헷갈리죠. 가장 중요한 건 다른 부분들은 다 일치하지만 타인의 동기, 내가 어떻게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행동 방식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외현형 나르시스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고 내현형 나르시스트가 이제 교회 등에서 더 많이 보일 수 있는데 간접적이고 수동 공격적이며 타인을 조종합니다. 회피성 인격장애는 그냥 피해요. 그게 어떠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내현형 나르시스트와 회피성 인격장애의 차이점을 좀 보자면은 우선 내현형은 사실은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우월감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왜 그거밖에 안 되냐라는 식의 생각을 은연중에 깔면서 겸손한 척을 하고 그런데 그게 걸리면 짜쳐 보이니까 그걸 다른 방향으로 숨깁니다. 그래서 내현형 나르시스트의 분노는 실체가 없어요. 반면 회피성 인격장애는 거절이 두려워가지고 실제로는 내가 상처받는 게 두려운 건데 그거를 남들에게 보일 수 없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억장을 놓습니다. 내현형 나르시스트가 미묘하게 돌려 말한다면 회피성은 갑자기 잠수를 타는 거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회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현형 나르시스트는 이렇게 분노하면서 실제로는 타인을 조종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리고 회피성 인격장애는 본인의 책임을 지지 않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것처럼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침묵합니다. 아니 어쩌면은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 전부터도 그냥 말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그랬을 때 타인이 비난하는 것도 두렵기 때문에 보통은 책임 없는 말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내현형 나르시스트와 회피성 인격장애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피성 인격장애는 나는 부족하고 부끄러운 존재고 타인이 나를 싫어할까봐 불안하고 그리고 공감할 때 실제로는 자기중심인 내현형 나르시스트와 다르게 타인의 감정 반응에 과도하게 신경을 씁니다. 그러면서 일부 신경 쓰지 않는 척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어마어마하게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식 특징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 은근함으로 조종하고 서운함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갈 길을 좁힌다라면 회피성 인격장애는 대화를 회피하고 위축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비난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나르시스트 같아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헷갈리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비교하자면 내현형 나르시스트 A는 빠진 회의에 섭섭함을 표현하며 분위기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회피성 인격장애 B는 말을 아끼고 위축되며 마치 내가 아무것도 느끼지 않은 것처럼 관심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합니다. 내가 회의를 빠졌다고 하면은 섭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축될 수도 있지만 실제 동기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스트는 타인을 조종하는 게 목적이고 회피성 인격장애는 거절받을 상황을 피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대처법이 중요한데 내현형 나르시스트에게는 정서적 거리를 둬야 합니다. 1화에서 말씀드렸던 그레이락과 유사하게 감정적으로 먹이를 주면 안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관되게 무심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감정을 잘 보이고 어떨 때는 되게 감정적으로 친근하게 대하고 어떨 때는 무관심하게 굴면은 경계선 인격장애는 미쳐버리게 만들지만 나르시스트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일관된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피성에게는 안정감을 주면서 괜찮다, 앞으로 나와도 된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너가 그러는 것이 실제로는 거절받기 두려워서 비난받기 두려워서임을 이해할 수 있다 라는 식의 뉘앙스를 주는 접근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조종과 회피를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조종하고자 하는 욕구면 단호해야 할 것이고 회피가 욕구라면은 그를 한번 이해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정말 무서워하는 것들을 피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구분 기준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타인을 반복적으로 착취하는가. 이 기준이 해당되지 않으면 나르시스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 책임을 넘기는가. 내현형 나르, 외현형 나르 두 가지 모두 공통적인 핵심 기준이 됩니다. 세 번째, 공감 없이 행동하는가.
이때 잘 보셔야 하는 게 있다면 단순히 공감을 하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공감하는 척 말하지만 공감이 없는 사람들, 공감한다면 할 수 없을 것 같은 행동들을 잘 찾아보고 추적해보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도구처럼 대하는가. 네로 나르시스트는 말이 참 좋아요. 말만 보면 세상 그런 천사들이 없지만 결론적으로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하고 가장 중요한 감정적인 고마움이나 감사 같은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반복되는 행동의 패턴입니다. 한 번 정도 공감 못할 수 있고 한 번 정도 이기적일 수 있고 한 번 정도 약삭빠를 수 있고 한 번 정도 타인을 조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어쩌다 한 번 그랬으면 통제 욕구, 불안 욕구 이런저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의심이 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나르시스의 성격 패턴으로 보아야 합니다. 최근에 너진똥님의 유튜브 이타적으로 살지 마세요를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게 오히려 낫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개인적으로도 기독교를 대하는 시선에서 참 많이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타인에게 좋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인에게 좋게 보이는 행동이 과연 참 만남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입 바른 말이 아닌 서로의 행동을 바라보고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된 관계가 되어줄 수 있을 때 나르시스트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스텝업 연구소 유튜브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